포기할까요? 연준이 포기할까요? 이건 절대 안 멈춘다. 절대 안 무조건 먹을 끝이야? 아니요, 또 있어요. 또 있고, 또 있어.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동훈의 경제한방입니다. 과연 정책과 시장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 SK증권 이효석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미 좀 많은 분석이 좀 이루어져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AIT 평균 물가 목표제. 자, 연준에서 AIT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2%를 밑도는 기간 이후에는 물가가 일정 기간 동안 2%를 완만하게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을 추진한다. 야, 이거 읽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해석한 사람, 저렇게 해석한 사람 엄청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얘네들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수요 측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왔을 때는 물가 목표제를 2%로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평균 물가 목표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를 원만하게 너무 2%딱 가면 확 빠졌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어서 아 얘네 그거 할라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이렇게 빨리 할지는 몰랐어요. 예, 그럼 이렇게 빨리라는 말은 뭐냐면 8월 달에 이걸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고 한 9월 정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8월 달에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놀랬던 부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걱정되는 상황이다. 야, 이거 디플레 올까봐 걱정되고 굉장히 경기 둔화 올 거 걱정된다. 네네. 거꾸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AIT 도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잡하고 이런 내용 말고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준은 절대 안 멈춘다. 절대 안 멈춘다. 절대 안 고다. 멈춘다. 다리 끊어버렸어요. AIT 뭐 이거 AIT 아니면 끝이야? 아니요. 또 있어요. 또 있고 또 있어. 계속 있습니다. 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최소한 제목은 보고 내용들을 쭉 봅니다. 그럼 보면은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다 이거 다음에 뭐할까? 이거 다음에 뭐할까? 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투자자분들의 그런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연준은 절대 안 멈춘다. 이게 네.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엄청 크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크냐? 연준이 이렇게 걱정할 때. 연준이 이렇게 급하게 할 정도로. 보통 보면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잖아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잖아. 네. 근데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왜 인플레이션 안 온다고 하는 거야? 경제도 이제 바닥에서 좀 백되면서 돌아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인플레이션 쪽에서는요. 그 통화량 증가 혼자 싸우고 있고요. 디플레이션에는 연합군을 구축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연합한 건가요? 도대체? 제가 이제 그거를 디플레이션의 그 악순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통화량이 여기 증가해요.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연준의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서로 돈 빌리고 뭐 좋다, 뭐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좀비 기업이 양산됩니다. 좀비 기업이 양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구조 조정이 돼서 좀 없어져 줘야 되는 그런 그래야 이제 다 같이 해피할 텐데 그냥 좀비처럼 계속 살아있는 행사를 계속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고 그 좀비 기업이 어떤 일을 만드냐면 디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어요. 왜냐면 물건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이만큼 올랐네? 내가 생산해야 돼. 난 안 죽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비처럼 이렇게 막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디플레이션의 강력한 압력이 이게 네. 실제로 유럽에서 ECB에서 나온 논문에도 보면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논문 결과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통화량이 증가해서 금리가 낮으니까 좀비 기업이 생겨서 디플레가 생겼어요. 디플레 막기 위해서 뭘 하죠? 돈을 푸네요. 그럼 이렇게 계속 돌아가네요. 네. 돈을 풀면 좀 비교하면 더 한 많이 바퀴 살아남고. 돌아가네요. 네. 자, 이쪽에서 이쪽 사이드로 또 옵니다. 돈을 풀면요.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자산 가격만 상승하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양극화 벌어져요. 못 사는 사람도 더 힘들어져. 소비를 더 못. 네. 임금은 더 하락. 디플레는 그럼 또 돈을 더 막으려면 이게 보면 이 연결고리를 어디선가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끊는다는 게 되게 만만치가 않은 데다가 이 디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풀어야 된다라는 연준의 의사결정 자체가 웬걸? 다시 디플레를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그냥 단순히 돈 풀어서 그냥 물가 올라요 이 개념이 아니고 이게 뭔가 상당히 연합군을 구축해서 지금 굉장히 막기 힘든 그런 큰 문제다. 한쪽에서 돈 푸는 것만으로 이걸 연합군을 상대할 수가 없다. 그런 그렇죠. 뜻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앞쪽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안 멈춘다. 이 네. 부분도 좀 궁금한 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9년부터 양적 완화 1차로 하니까 계속해서 상가격만 올라서 그때 벤버닝가 약간 구먹었는지 맞아요. 1차 양적 완화 중단하는 적이 있었고 그때 맞아요.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양적 완화에서 다시 주가가 올랐는데 네네. 그때는 막 두려워하면서 야 이거 버블 너무 생기는 거 아니야? 막 버네키는 두려워했단 말이죠. 네. 근데 왜 파월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버블을 자꾸만 키울 것이라고 보시는? 네. 저는 버블을 키운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 그게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그렇게 저희 중요한 보이니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연준이 만약에 나는 버블을 용인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다면 저는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연준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연준은 AIT 앞에다 플렉서블이라는 단어를 넣었잖아요. 네. 플렉서블 AIT라는 얘기가 아마도 이제 9월 FOMC에서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AIT 평균이잖아요. 네. 평균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균이야? 아직 안 정해졌어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균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단도 달라지고 인식도 달라지고 네.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플렉서블하게 그래서 너무 버블이 오면은 이걸 좀 줄였다가 너무 뭐 생각보다 인플레이가 안 오면 좀 늘렸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은 버블을 신경 쓰고 있어요. 연준은 버블을 조장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디플레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버블을 조장하는 것처럼 네. 디플레 압력이 겉으로 너무 크니까. 네.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레이 달리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형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뷰티풀 디레버리징이라는 그런 단어 소개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아름다운 디레버리징. 맞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번역하거든요. 디레버리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기자님한테 100만 원 빌렸을 때 네.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기자님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20만 원. 이게 디레버리징.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100만 원 없어가지고 빌린 건데 20만 원 어떻게 하지?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 디레버리징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 압력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비 감소, 임금 하락, 그리고 막 양극화, 그리고 막 엄청 많은 디플레 압력. 요게 이제 이쪽에 시소의 한 축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풀. 이게 이제 잘 아주 균형을 맞추면 네. 너무 큰 고통 없이 이게 잘 해결이 된다. 이게 그래서 뷰티풀 디레버리징. 네. 자, 근데 이 축이 시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 네. 시소가 지금은 아마도 디플레이션 압력도 더 무겁고 이 오. 축도 더 크고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잡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된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AIT를 도입하는 걸 보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디플레 쪽으로 그러니까 연준이 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네. 기존의 태도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연준이 맨날 이렇게 균형 맞추러 가는 애가 갑자기 여기 와서 이거 들고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거 버블을 조장하나?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상황적 판단이 바뀐 거다. 좋아하시는 달리오 형님이 얘기했던 하나 아까 아름다운 딜레버리징 얘기하셨지만 네, 그분이 또 강조한 게 있어요. 추악한 딜레버리징.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번에 혹시 이게 추악한 딜레버리징으로 갈 가능성 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디플레이를 걱정하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 여러 가지 굉장히 두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걱정 안 하시는 자, 겁니까? 이제 아니면 걱정합니다. 네. 걱정 엄청 하고 지난번에도 걱정 많이 하는 저도 걱정 되게 많아요. 밤에 뭐 잠도 안 자고 걱정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은 절대 안 멈춥니다. 두 번째, 디플레이 압력 너무 크다. 네.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던 포인트, 연준이 이렇게 하는데도 추악한 레버리징이 될지 아니면 이 싸움이 시소의 싸움인데 연준이 이쪽으로 가서 막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결국 무너졌어. 그래서 디플레이로 빠져. 아니면 이렇게 밀다가 아이고 이게 너무 길어. 인플레이로 가버렸어.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얼마나 걸리겠냐. 시간이. 하반기 때 결과가 안 나옵니다. 오래 절대 안 걸릴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 시간이 걸린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두 가지인 거예요. 연준은 안 멈추는데 생각보다 인플레는 안 오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9월 초 상황을 좀 한번 짚어보면요. 이게 손정의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주가가 네. 어쨌든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네. 최근 들어서는 뭐 네. 가장 큰 조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이 조정 진짜 손정의 투자 때문입니까? 콜옵션 때문입니까? 그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숫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손정희
손정희 옹. 네, 손정희 옹. 대단하신 분이죠. 사실 네. 그분은 정말 강심장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2000년대 버블 때 손정희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의 주가가 1000분의 1 토막 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강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플레이라고 보고 있고 네. 굉장히 비난받아 막다당한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분도 있고 저는 그냥 중립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준에서 올해 자산 규모를 너무 많이 늘렸다고 막 이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조 달러, 3.5조 달러에서 지금 7조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7조 달러하고 글로벌리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확인된 부채 규모 얼마? 연준이 7조예요. 7조로 늘어나서 3.5나 늘어났다고 엄청 늘었다. 상상이 잘 안 어떡하나? 200 진짜 엄청난 규모군요. 작년 말 기준이니까 네. 올해 추정을 하면 아마도 또 늘어났.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파생 상품. 네. 파생 상품은 어떤 파생된 상품이니까 원래 상품이 있어요. 노셔널 어마운트라고 해서 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100원이라면 네. 삼성전자는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옵션을 거래하는 거에 노셔널 5만 원들의 합 노셔널 어마운트라고 하는데 이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추정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거는 추정컨대 최소 550조 달러에서 1000조 달러가 훌쩍 넘어갈 거다라는 분석이죠. 우리가 연초부터 막 난리 나고 해가지고 연준에서 막 3.5조 달러, 1000조 달러.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웩더독.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막 흔드는 현상을 웩더독이라고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웩이 그러니까 꼬리가 많이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몸통을 안 흔들지 얘가 맘만 먹으면 얘는 그냥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정도의 큰 규모가 지금 파생상품 시장에 형성돼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손정희 회장의 그 콜옵션이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만큼 그 뒤에 배경에는 파생상품이라는 엄청나게 큰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손정희 옹의 사태 이걸 보면서 더욱더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앞으로 또 만약에 주식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 네네. 내놓을 카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 오르는 거 아니야? 오늘 방송에서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Round one, fight.